본 영상은 투자 판단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말이죠. 이 보석 같은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건 20년 넘게 시장을 봐온 제 직감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오늘 바로 시작하죠. 다들 AI 칩 노래를 부를 때 말이에요. 정작 데이터 센터, 그 안에서는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그 속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다음 성장 동력 좀 알려달라고 댓글 주셨는데 오늘 그 답을 여기서 같이 찾아보시죠.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뼈대입니다. AI 성능은 결국 열이 결정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면요. 아무리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수만 별을 꽂아 넣어도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열을 식히지 못하면 그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가 된다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챗GPT 이력으로 AI 모델 사이즈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이 열이라는 문제가 갑자기 데이터 센터의 목을 꽉 조르는 가장 큰 위협이 된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20kW,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이후로는 서버렉 하나가 뿜어내는 열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거실에 가정용 난방기 수십 대를 한꺼번에 최대 출력으로 틀어놓은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괴물 같은 열을 기존의 방식, 그냥 바람으로 식힐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과의 전쟁이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게임의 새로운 규칙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 이 전쟁의 숨은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차례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의 본질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AI 서버가 사용하는 전기는요, 1와트도 남김없이 100% 열로 바뀝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이에요. 이걸 보고 있으니 제 머릿속에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시절이 딱 떠오르더군요. 그때 사람들 전부 인터넷 속도만 외쳤지 정작 그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할 해저 케이블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의 중요성은 다들 놓쳤었죠. 결국 살아남은 건 인프라 기업들이었습니다. 지금 AI 시장이 정확히 그 모습의 데자뷰입니다. 모두가 AI 모델과 칩만 외칠 때 우리는 그 빛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기반을 봐야 진짜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알던 기존의 방식입니다. 그냥 거대한 팬으로 바람을 윙윙 불어넣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AI 시대의 요구사항인 저 120kW짜리 렉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열 전도율이 형편없이 낮은 공기로 적을 식히겠다는 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를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선풍기로 끄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 공랭식이라는 건 AI 시대에서는 박물관으로 가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패러다임의 대전환, 액체 냉각입니다. 공기에서 액체로. 이제 게임의 룰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물리학적으로 액체는 공기보다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수천 배는 더 뛰어나니까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진화라고 봐야 합니다. 액체 냉각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이 DLC, 디렉트 투 칩 방식입니다.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아주 직관적입니다. 가장 뜨거운 심장부, 바로 저 CPU나 GPU 칩 위에 냉각수가 흐르는 차가운 판을 직접 딱 붙여버리는 거죠. 문제의 근원지에서 열을 곧바로 빼앗아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궁극의 솔루션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서버에 아주 비싼 하이테크 목욕을 시켜주는 거랑 똑같아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기가 안 통하는 특수용액에 서버 전체를 그냥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이걸 처음 봤을 때 와, 이건 완전 공상과학 영화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근데요, 지금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글로벌 기업들 리포트를 보면 이게 벌써 차세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표준이 되고 있답니다. 세상 참 무섭게 변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결국 우리는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이 효율성이라는 건 그냥 좋은 목표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의 전부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효율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PUE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쓴 총 전기 중에서 실제 컴퓨터 돌리는 데 쓴 전기가 얼마냐를 따지는 값이죠. 만약에 PUE가 1.5다. 이건 월급 150만 원을 벌었는데 내 손에 쥐는 건 100만 원이고 나머지 50만 원은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 걸로 그냥 공중에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1.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 PUE가 1.5에서 1.1로 떨어지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엑셀 시트 위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의 노란색 막대, 구형 공냉식은 전체 전기의 무려 33%를 냉각시키는데 그냥 버리고 있죠. 하지만 오른쪽 액체 냉각을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단 9%면 충분해요. 그 차액인 24%가 전부 서버를 더 돌리는데, 즉 돈을 버는 데 쓰이는 겁니다. 블룸버그 분석을 보니까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한테 이 차이는 연간 수천억 원의 운영비 절감을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이 돈이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몇 개는 더 지을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진짜 통찰은 단순히 냉각 기술이 좋아졌네?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전력 시스템과 냉각 시스템이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완전히 묶여서 팔린다는 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바로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와 iOS라는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통합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용자 경험과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제는 부품만 잘 만들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근본적인 판의 변화에서 진짜 돈을 버는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기 화려한 엔비디아 뒤에 숨어서 조용히 웃고 있는 진짜 선수들, 지금부터 한번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는요, 빅테크들이 냉각 장비 따로, 전원 장치 따로, 부품별로 제일 싼 데다가 입찰을 붙였어요. 그러다 뭐 문제 터지면 서로 니 탓 내 탓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PUE 1.1 보장해주세요. 이렇게 결과물을 통째로 쇼핑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된 통합 렉을 사고 성능 보장 책임까지 공급사가 다 짊어지는 거죠. 제가 이 변화를 딱 보니까 2010년대에 있었던 해운업 구조조정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수많은 중소선사들 다 사라지고 결국 덩치 크고 효율 좋은 거대 선사들만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에서 정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부품 하나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이 통합 솔루션 시장의 절대 강자가 바로 이 열 관리의 대가들입니다. 버티브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그 주인공이죠. 이들이 정말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을 설계하는 바로 그 단계부터 같이 들어가서 아예 자기들 냉각 솔루션에 최적화된 칩과 렉의 표준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칩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걸 시킬 솔루션은 이미 자기들 것으로 정해놓는 거죠. 이거 다른 경쟁사들이 감에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이 전력 인프라의 강자들입니다. 이튼이라 델타 일렉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이죠. 이들은 발전소에서 온 전기를 데이터 센터 서버 칩까지 단 1초의 끊침도 없이 1볼트의 오차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마지막 1m를 책임지는 회사들입니다. AI 연산이라는 게 아주 미세한 전력 불안정에도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나온 KB증권이나 삼성증권 리포트를 봐도 이 고용량 UPS와 지능형 PDU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분석하더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을 향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명심하십시오. 요즘 너도 나도 AI라는 이름만 붙어 있다고 다 같은 AI 주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보석, 즉 옥석을 가려내는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경험을 녹여서 드리는 실전 팁 3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칩 제조사와의 파트너십을 보십시오. 기업 홈페이지나 IR 자료에 들어가서 엔비디아나 인텔과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단순 납품 관계인지, 공동 개발 파트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R&D 비용을 분석하세요. 분기 보고서를 열어서 매출 대비 R&D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 꼭 봐야 합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기업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구도적인 변화에 베팅하십시오. 2020년 팬데믹 때 진단키트 주식으로 단타 친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뒤에서 꾸준히 소모품을 공급하던 시젠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지금 논리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 인터넷의 기반 자체가 바뀌는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글로벌 거인들에게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에 숨겨진 강소기업들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GST 같은 회사는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 기술로 시작해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열을 관리하는 칠러 장비까지 공급하고 있죠. 또 한주어 라이트메탈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액침 냉각에 쓰이는 특수 경량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실력인 거죠.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설명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컴퓨터를 모아둔 방이 아니라 거대한 열교환 공장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만큼이나 열을 얼마나 잘 빼내느냐가 기업의 생존과 수익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AI 인프라 투자는 단기 테마가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 5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입니다. 둘째, 개별 부품이 아니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셋째, 단기적인 변동성에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1850년대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더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우리는 바로 그 곡괭이와 삽을 파는 현명한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작은 도시만큼, 아니 어쩌면 한 국가만큼의 전기를 멀어치우는 거대한 하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전기는 과연 어디서, 누가, 또 어떻게 공급하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와 지정학의 문제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 에너지 전쟁과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걱정 마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성과 평가 때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한 줄 요약입니다. 결국 시장은 생존을 위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열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